애니메이션은 플레이어 그룹이 거대한 스켈레톤 군단과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씩 스켈레톤들을 물리칩니다. 그 순간 가장 무서운 스켈레톤 군주인 맘몬가와 그의 길드원들이 나타납니다. 길드원들과 함께 말이죠. 플레이어들은 그를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무너져 내려 땅에 쓰러집니다. 이 모든 장면은 가상현실 MMORPG에서 벌어지며 사람들이 일에 매여 있고 핫한 여자를 위해 달려다니기 때문에 이 게임은 영원히 종료될 예정입니다. 영원히 사람들은 직장과 매력적인 여자를 위해 고생하고 있으니까 문화 비디오를 보면서 오이를 흔들면서는 진짜 여자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도 때로는 밖에 나가보세요. 게임이 끝나면서 플레이어들이 하나씩 로그오프한다. 하지만 강력한 스켈레톤 군주 마망거는 게임이 닫히기 전에 잠시 더 남아있기로 결정한다. 짧은 시간 동안 말이다. 그는 길드 홀로 향하는 문을 통과하며 모든 NPC 하인들은 그를 리더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을 한다. 그는 NPC 하인들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그들 중 한 명은 시바스라는 하인이며 다른 이들은 전투 메이드들이다. 그는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주저없이 따르며 전적으로 충성심을 보여준다. 그들은 홀을 지나 거대한 문에 도달한다. 그 문은 왕좌로 이어진다. 방.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웅장한 왕좌가 기다리고 있다. 마몬가는 그쪽으로 걸어가고 그의 모든 하인들이 가까이 따르고 있다. 주요 하인 중 하나인 알베도는 이미 그곳에 있어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는 왕좌 옆에 서 있으며 마몬가는 다른 하인들에게 대기하라고 명령한다. 대기하라고. 마몬가가 왕좌에 앉자 그는 알베도를 바라보고 그녀의 스탯을 확인한다. 그는 그녀가 나자렉의 무덤에서 가장 강력한 NPC며 모든 다른 수호자들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모든 다른 수호자들을. 하지만 그는 그녀의 설명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의 오래된 길드 멤버 중 한 명이 알베도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은 나쁘다고 쓴 문장을 남겼다. 마몬가는 이걸 전혀 좋아하지 않아서 그 문장을 삭제한다. 대신 알베도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새 문장을 추가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 직후 그는 조금 부끄러워진다. 마몬가는 모든 하인을 무릎 꿇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즉시 그의 말을 따른다. 게임 종료 카운트다운이 끝나갈 때 마몬가는 자신의 오래된 길드 멤버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 남았다. 타이머가 마침내 0에 도달하자 그는 게임이 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놀란 그는 일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 순간 알베도는 그의 혼란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묻는다. 괜찮은가요? 마몬가는 놀란다. NPC들은 실제 사람처럼 대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게임 마스터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알베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도 게임 마스터 컨트롤에 액세스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마몬가는 알베도의 입술이 실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가 실제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이 매우 생생하게 느껴져요. 마몬가는 이것이 단순한 게임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바스에게 무덤을 나가서 밖을 확인하라고 명령하여 이를 테스트해보기로 결정합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세바스는 즉시 명령을 따릅니다. 다음으로 마몬가는 전투 메이드들에게 무덤의 구충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명령을 따릅니다. 마몬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게임 관리자들과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알베도가 앞으로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관리자들 앞으로 알베도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마몬가는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그녀는 기꺼이 복종합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심각한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녀는 진짜 사람처럼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손을 만져보니 맥박이 느껴진다. 더 궁금해진 몽몽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시도하기로 한다. 그는 알베도에게 그녀의 큰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완전히 충성스러운 알베도는 주저없이 승낙한다. 그가 그녀를 만져보자 그녀는 얼굴을 붉힌다. 그것은 그에게 게임 속 NPC들이 어떻게든 실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는 만져보는 것을 멈춘다. 하지만 알베도는 충실한 하인처럼 그녀의 플롯을 파괴하고 싶은지 묻는다. 역할극을 하는 동안 제 플롯 아머를 제거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인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마몬가는 곧 멈추고 알베도에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알베도는 사과하고 마몬가는 그녀를 용서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6층의 전투 경기장에 모든 사람을 모으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6층에 알베도는 그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재빨리 떠납니다. 특수 순간이동 반지를 사용하여 마몬가는 6층으로 이동하여 전투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들이 프로그래밍된 대로 여전히 충성스럽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충성을 더 시험하고 싶어 한다. 그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2층의 수호자가 쌍둥이 엘프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들이 생각나자 쌍둥이 중 한 명인 아우라가 위에서 뛰어내려와 그를 맞이한다. 그녀는 쌍둥이 형인 마레에게 함께하라고 부른다. 조금 수줍은 마레는 마몬가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마몬가는 쌍둥이들에게 다인줄가온의 지팡이라는 자신의 지팡이를 보여준다. 신급의 힘을 가진 강력한 무기이다. 쌍둥이는 지팡이의 힘에 감탄한다. 마몬가는 지팡이로 몇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아우라는 도와주고 싶어 신나서 바로 동의합니다. 마몬가는 지팡이를 사용해 거대한 불의 정수를 소환하고 쌍둥이는 그것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깜짝 놀랍니다. 마몬가는 그 괴물이 레벨 80 몬스터라고 말하며 싸울 것인지 묻습니다. 싸우고 싶냐고. 아우라는 싸우고 싶어 하지만 마레는 조금 무서워 보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아우라는 불의 괴물에게 돌진하고 마레는 마법을 사용해 자신의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만듭니다. 쌍둥이는 함께 힘을 합쳐 괴물과 싸우고 마몬가가 예상대로 그들은 큰 문제 없이 그것을 물리친다. 전투 후 마몬가는 세바스에게 무덤 밖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한다. 무덤 밖에 세바스는 작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마몬가는 그에게 6층으로 와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라고 한다. 전투 후 쌍둥이는 마몬가에게 돌아오고 그는 그들에게 물을 제공한다. 물을 마시는 동안 아우라는 마몬가가 더 무서울 줄 알았다고 말하고 그에 대해 그는 그녀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하급 NPC가 도착해 아우라와 논쟁을 시작한다. 마몬가는 그들을 지켜보며 NPC들이 이제 정말로 실제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사람들, 그는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쓸모없는 오타쿠인 그는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매력적인 여자친구도 없는 상태이다. 현실 세계에서 곧 모든 수호자들이 마몬가 앞에 모인다. 수호자들의 리더인 알베도는 그들에게 주인에게 절하라고 한다. 각 수호자는 자신을 소개한다. 7층의 데미오르구스, 6층의 아우라와 마레, 5층의 카사디스, 그리고 1층, 2층, 3층을 지키는 샬트르. 그들을 이끄는 알베도는 4층과 8층의 수호자들에 대해 언급한다. 층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마몬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그는 그들에게 일어설 것을 명령하며 그들이 자신의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수호자들은 기뻐합니다. 그 순간 세바스가 도착하여 나자릭의 전체 무덤이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겨졌다고 보고합니다. 놀란 마몬가는 모든 수호자들에게 무덤에 방어력을 강화하라고 명령하고 마레에게는 흙으로 덮고 갖자 언덕을 만들어 무덤을 숨기라고 지시합니다. 마몬가는 이후 수호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찬하며 그를 그들의 최고 주군이라고 부른다. 그 충성심에 말한 거는 그들이 그를 충실히 섬기도록 하라고 말한다. 방을 나온 후 셀티어온 마랑거가 얼마나 강력하고 매력적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한다. 그녀가 젖었다는 것까지. 하지만 알베도는 화가 나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고 그의 아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고 그의 아내가 될 것인가. 데미옴즈는 싸움을 멈추기 위해 개입하여 그들이 의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들의 의무. 나중에 그의 방에서 마랑거는 다른 클래스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한다. 수업. 그는 전사로 변신하여 시녀가 가져온 검을 장착합니다. 그는 시녀에게 잠시 외출한다고 말하고 경비병들이 함께 가려 하지만 그는 혼자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밖으로 나선 마몬가는 데미오르고와 몇몇 경비병들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마몬가가 밖으로 나가자 데미오르고와 몇몇 경비병들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데미오르고는 마몬가가 혼자 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마몬가는 데미오르고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마법을 사용하여 마몬가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합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자랑하고 데미오르고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세계 정복을 자랑하고 데미오르고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마몬가가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마몬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지 않으면서 날아다닙니다. 마몬가는 메어가 무덤을 위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메어의 노고를 칭찬하고 마몬가처럼 텔레포트할 수 있는 텔레포트 반지를 보상으로 줍니다. 메어는 기뻐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알베도는 여전히 매혹적인 모습으로 도착합니다. 그녀는 메어가 반지를 착용한 모습을 보고 잠시 충격을 받으며 혼란을 느낍니다. 마몬가는 빠르게 그녀에게도 반지를 주고 앞으로 모든 수호자들에게 반지를 줄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돌아온 후 알베도는 내 소름 끼치는 전 연인처럼 웃었다. 한편 스트라운오프라는 기사와 그의 병사들이 공격받고 있는 마을로 향하고 있다. 그 공격은 그를 겨냥한 것임을 스트라운오프는 알고 있지만 그는 마을을 방어하고 반격하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마몬가가 마법의 거울을 사용하여 나자릭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기사가 마을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단순한 축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기사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나 세바스를 보고 나서 그는 자신의 옛 길드 멤버 터치미를 떠올린다. 터치미는 한 번도 이유 없이 그를 구해준 적이 있다. 마몬가는 마음을 바꾸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세바스에게 나자릭을 확보하라고 명령하고 알베도에게 함께 오라고 요청하며 몇 명이 병사들을 데리고 가게 한다. 마법 지팡이를 사용하여 마몬가는 포털을 열고 마을로 텔레포트한다. 그곳에서는 소녀 엘리가 언니 네모를 기사들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사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멈추고 당황한다. 마법의 포탈이 나타난다. 엄청난 존재감을 발산하며 마몬가가 등장한다. 강력한 마법으로 한 기사의 심장을 부수고 또 다른 기사는 번개 마법으로 처리한다. 그는 나머지 공격자들을 처치하기 위해 죽음의 기사를 소환한다. 알베도는 곧 전신 갑옷을 입고 도착하여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며 그들을 하위 존재라고 부른다. 마몬가는 현재로서는 기사들만이 적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 후 그는 엘리에게 부상을 치유할 수 있는 빨간 치유 무략을 건네지만 그녀는 이를 주저한다. 그녀의 여동생 네무도 확신이 없는 듯하다. 마몬가는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이유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알베도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녀는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마몬가는 그녀를 멈춥니다. 그는 엘리가 포션을 마시도록 설득하고 그녀의 상처는 즉시 치유됩니다. 마몬가는 소녀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호 마법을 걸고 엘리에게 2개의 나팔을 줍니다. 이 나팔은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고블린 군대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엘리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마몬가는 그녀에게 자신의 새로운 이름인 아인줄 가온이라고 말합니다. 마몬가가 소환한 죽음의 기사로 인해 혼란이 일어나는 동안 공격하는 기사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엄청나고 무서운 괴물에게 믿을 수 없다. 한 기사가 도망치려 하지만 죽음의 기사는 그 앞에 바로 나타나 한 방에 그를 죽인다. 다른 기사가 검을 휘두르지만 그것은 죽음의 기사를 약간도 긁히지 않게 한다. 기사. 검이 부러지고 기사는 옆으로 던져진다. 도망치려는 사람은 모두 죽음의 기사에 의해 빠르게 제거된다. 기사단장은 공포에 질린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의 기사를 막아달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철수하려 한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서 그는 가까이에서 쓰러진 기사의 시체를 본다. 갑자기 죽음의 기사와 눈이 마주치고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당황하며 기사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갑자기 그의 옆에 있는 시체가 좀비로 변해 그의 다리를 잡는다. 리더는 놀라서 땅에 쓰러지고 죽음의 기사는 그가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찌르며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떤다. 리더가 죽자 죽음의 기사는 나머지 기사들을 바라본다. 부국장이 다른 기사들에게 침착하게 물러나라고 한다. 그는 죽음의 기사를 늦추기 위해 소수의 그룹을 보냈지만 그들은 모두 즉시 죽임을 당하고 만다. 필사적으로 부통령은 직접 사신 나이트에게 돌진하지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격퇴되고 두 동강나게 된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모모치가 도착하여 사신 나이트에게 멈추라고 명령한다. 멈춰. 모두 그를 경이롭게 바라본다. 그는 가면을 쓰고 알베도가 옆에 서 있는 모습으로 강력하고 신비로워 보인다. 그는 자신을 아이노 주울가온이라고 소개하며 마법사라고 말한다. 그는 살아남은 기사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들이 다시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들의 왕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말해라.
무서워하는 기사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칩니다. 전투 후 마을 사람들은 모몬가 주위에 모여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격하는 기사들로부터 그들을 구했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모몬가는 그런 다음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는 니에스타이 왕국, 바하루트 제국, 그리고 살해된 신정국가와 같은 다양한 왕국에 대해 알게 됩니다. 장례식 현장에서 모몬가는 죽은 마을 사람들을 되살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알베도에게 인간에게 친절하라고 말한다. 알베도는 동의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마을의 촌장이 모몬가에게 더 많은 기사들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 모몬가는 그에게 마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고 자신이 상황을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기사들이 도착하자 그들의 리더인 스트라우노프의 응시가 촌장에게 자기소개를 한다. 그는 그들이 왕의 명령으로 마을을 공격한 기사들을 막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설명한다. 모몬가는 이미 문제를 해결했으니 안심하라고 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스트라우노프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준 모몬가에게 감사하지만 그때 스트라우노프의 부하 중 한 명이 더 많은 정체불명의 적들이 마을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한편 살해된 신정에서 제사장은 그리드 대위에게 리 에스타이 왕국의 가장 강한 전사인 스트라우노프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돕기 위해 제사장은 그리드에게 강력한 마법 아이템을 줍니다. 그리드는 군대를 모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마을로 향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모몬가는 스트라우노프에게 이 새로운 적들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스트라우노프는 그들이 살해된 신정에서 보낸 마법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를 없애기 위해 마을을 공격해온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트라우노프는 모몬가에게 싸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모몬가는 거부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스트라우노프는 모몬가에게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몬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전투에 나서기 전에 모몬가는 스트라우노프에게 그들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조각상을 줍니다. 스트라우노프는 병사들을 전투 준비시키며 적에게 직접 공격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화살을 쏘지만 적의 마법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가 검을 들고 돌진하지만 그의 말이 맞아 넘어진다. 갑자기 한 대천사가 나타나 그를 공격한다. 스트라우노프는 검으로 그것을 가격하지만 대천사는 다치지 않는다. 대천사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스트라우노프는 그의 무술 실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물리치고 천사를 사라지게 만든다. 하지만 더 많은 대천사가 곧 나타나고 스트라우노프의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 돌진한다. 하지만 그들은 빠르게 압도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스트라우노프는 그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대천사를 조종하는 적의 리더를 찾아 그를 멈추기로 결심한다. 그는 대천사들과 싸우며 강력한 무술 기술을 사용하여 6번의 빛의 배기를 통해 그들을 쓰러뜨린다. 그의 병사들은 그의 힘에 놀라워하고 심지어 적의 지휘관도 그의 기술을 칭찬한다. 하지만 지휘관은 스트라우노프에게 아직 이길 수 없다고 경고하며 더 많은 대천사를 소환한다. 대천사들은 모든 공격을 스트라우노프에게 집중시킨다. 비록 그는 지쳤지만 계속 싸운다. 적의 마법 사용자들이 그에게 마법을 걸어 많은 피를 흘리게 한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우노프는 계속 싸우지만 그는 약해지고 있다. 하나의 대천사가 그의 배를 가격하여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린다. 적군 사령관이 대천사들에게 그를 마무리하라고 명령한다. 스트라노프가 바닥에 누워서 힘겹게 일어나며 선언한다. 나는 최고의 전사이며 나는 내 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적군 사령관은 그를 비웃으며 그를 죽인 후 그들은 마을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스트라노프가 웃자 사령관이 혼란스러워한다. 스트라노프는 당신 바보. 마을에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사령관은 스트라노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천사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스트라노프는 갑자기 텔레포트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마몬가가 나타난다. 스트라우노프는 마을로 돌아오고 추장이 설명한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아이즌이 사라졌다고. 스트라우노프는 마몬가가 준 작은 동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다. 한편 마몬가는 이제 적 앞에 서 있다. 사령관이 그가 누구인지 묻고 마몬가는 자신을 아이즌 울 고운이라고 소개한다.
사령관은 마몬가가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마몬가는 냉정하게 대답한다. 아니, 나는 당신에게 선택을 주러 왔다고. 항복하면 당신의 죽음을 고통 없이 만들어주고 저항하면 고통 속에 죽게 될 것이다. 분노한 지휘관은 환천사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마몬가를 공격하지만 그는 전혀 다치지 않는다. 마몬가는 자신이 물리적 무효화라는 특수 능력을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저레벨 적들의 물리 공격으로부터 면역 상태가 되게 한다. 그런 다음 마몬가는 한 명의 환천사를 잡아서 땅에 짓누르고 그것이 사라지게 한다. 마몬가는 이제 내 차례라고 말한다. 지휘관은 자신들이 격차를 메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환천사를 한꺼번에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마몬가는 강력한 마법인 네거티브 버스트를 시전하여 어두운 폭발을 생성한다. 그것은 순식간에 모든 천사를 없애버린다. 적 마법사들은 공포에 질려 그에게 자신의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한 명의 주술사는 심지어 작은 돌멩이를 던진다. 하지만 알베도는 돌멩이가 마난거에게 닿기 전에 그를 베어버린다. 마난거는 차분하게 알베도에게 그런 약한 공격은 그를 상처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알베도는 아무것도, 심지어 돌멩이조차 마난거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드 사령관은 강력한 천사를 소환한다. 그 천사는 관찰자 영주라고 불린다. 천사는 공격하지만 마난거는 쉽게 막아내고 한 방에 파괴시키기 위해 족불이라는 주문을 사용한다. 한 방에 파괴하기 위해 적들이 패닉에 빠져 그리드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다. 그리드는 대주교로부터 받은 특별한 결정체를 꺼낸다. 이 결정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을 제외하고 모든 마법을 봉인할 수 있다. 그리드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준비하지만 마몬가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 다음 사령관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천사를 소환한다. 도미니언 권위, 거대한, 빛나는 존재. 천사는 성스러운 타격이라는 강력한 7계급 주문을 준비하는데 이 주문은 일반 인간이 견디기 힘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인간도 생존할 수 없는 주문이다. 빛의 광선이 마몬가를 향해 쏘아져 가지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가 보군. 피해를 입는다는 느낌이 어때? 알베도는 자신의 주인이 다쳤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지휘관에게 모욕을 퍼붓지만 마몬가는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마몬가는 그 후 블랙홀을 시전하여 천사를 어둠의 공간으로 빨아들여 사라지게 만듭니다. 완전히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그리드는 목숨을 구걸합니다. 마몬가는 자신의 가면을 벗고 조용히 항복하면 당신이 죽음을 고통 없이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리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자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베도는 얼굴이 빨개지며 마몬가에게 전투 중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가 천사의 공격을 받았을 때 걱정되었음을 인정했지만 그녀는 그가 괜찮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몬가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들은 왕좌의 방으로 돌아간다. 왕좌의 방으로 돌아온 후 마몬가는 혼자 행동한 것에 대해 수호자들에게 사과한다. 혼자 행동한 것에 대해 그는 알베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옛 길드의 깃발을 태우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안주르갈로로 바꾸었다. 안주올갈. 수호자들은 새로운 이름에 흥분하고 그를 칭찬한다. 마몬가는 그들에게 널리 퍼뜨리라고 명령하고 그가 바라는 것은 그의 옛 친구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그를 찾을 것이다. 나중에 알베도는 메몬가에게 매일 보고서를 가져온다.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가 원하는 모든 방식으로 그를 섬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가 원하는 대로 메몬가는 스스로 그녀의 설정을 바꾸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알베도는 자신이 지금의 모습에 행복하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심지어 언젠가 그와 결혼하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그때 샬트르가 도착해 메몬가에게 인사를 하고 그의 외모를 칭찬한다. 외모를 칭찬하며 알베도는 짜증이 나서 샬트르에게 나가라고 하지만 샬트르는 그녀를 놀린다. 두 명이 거의 싸우려고 할 때 마몬가가 그들을 꾸짖는다. 그러자 셀티어는 미션을 위해 세바스와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알베도는 안도하며 셀티어이 잠시 동안 마몬가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기쁘다. 다음 장면에서는 에란틀 요새 도시를 볼 수 있다. 분주한 주점 안에서 문이 갑자기 열리고 마몬가가 갑옷을 입고 나비와 함께 들어온다. 그리고 하녀 나베와 함께한다. 그들이 카운터로 다가갈 때 모두가 그들을 쳐다본다. 마몬가는 방을 하나 달라고 요청하고 여관 주인은 밤당 7개의 동전을 요구한다. 마몬가는 돈을 지불하고 남자가 그들을 방으로 안내해준다.
그들이 방으로 향하는 동안 다른 남자가 마몬가와 싸움을 걸린다. 그는 그를 밀쳤다고 그를 비난한다. 그 남자는 나베에게 상처를 치료하라고 요구한다. 마몬가는 짜증이 나서 그 남자를 목덜미로 잡아채어 옆으로 던져버리며 그 과정에서 테이블 하나를 부순다. 테이블 하나를 부순다. 다른 손님들은 두려움에 떤다. 한 여성이 테이블이 부서지면서 포션을 잃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마몬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마몬가는 오히려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그 여성은 그들이 돈이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 다음에 자신의 포션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마몬가에게 포션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마몬가에게 자신의 약을 대신할 약을 달라고 부탁한다. 마몬가가 빨간색의 약을 주며 그 여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그것을 받아든다. 나중에 그들의 방에서 마몬가는 헬멧을 벗고 나베에게 그녀가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나베는 그녀가 인간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이는 알데보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마몬가를 놀라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인간에 대한 혐오감을 줄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동의한다. 마몬가는 또한 그녀에게 마스터 아이엔 대신 마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말하며 그들이 모험가로 위장하면서 진짜 신분을 숨길 수 있도록 한다. 그들의 목표는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더 배우고 모험가로서의 등급을 올리는 것이다. 나베는 그의 계획을 칭찬하고 마몬가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나자릭의 불을 의심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나자릭의 불을 의심 없이 사용할 수는 없어. 한편 붉은 포션을 들고 있는 여자는 도시 최고의 약제사에게 그것의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가게로 향합니다. 감정을 해봐. 약제사의 손자 엠피라가 포션을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그녀는 마법으로 그것을 검사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희귀한 치유 포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포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될 경우 그 여성이 표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크다에 대해서 약제사는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그 여자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때 약사는 여성에게 요청을 하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렌텔의 모험가 길드에서 이 세계에서 맘몬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마몬가는 일자리 광고로 가득한 게시판 앞에 서서 작업을 찾고 있다. 그는 종이를 응시하지만 문제는 그 언어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서 있는 동안 근처의 몇몇 모험가들이 그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의 화려한 갑옷을 감탄하며 그가 부유한 자식이라고 추측하고 그에 대한 불만을 품은 나벨은 여전히 광고를 읽을 수 없어 짜증이 난다. 마몬가는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고 접수원에게 그 일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다. 여자가 그가 선택한 일은 그의 레벨보다 훨씬 높은 마이스틸 플레이트 계급의 고위급 모험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마망가는 주저없이 말한다. 그럼 동전급 일자를 주게. 나는 동전 배지가 있어. 여자는 동의하고 마망가는 속임수가 먹혔다는 것을 안도한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한 무리의 모험가들이 그에게 다가와 일자의 같이 파티를 하자고 초대한다. 그룹의 리더인 피터는 그들을 다크니스의 검사라고 소개한다. 그들의 파티에 이를 위해 합류하도록. 루카로터 볼보는 그룹의 스카우트로 정보 수집에 능하다. 디네누드 원더는 자연을 치유하고 조종할 수 있는 드루이드이고 니니아는 정보, 치유와 자연을 조종할 수 있는 드루이드인 다이누드 원더와 니니아. 그룹의 전략가이자 두뇌로 활약하는 재능 있는 마법사다. 피터는 니니아에게 드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마몬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피터는 니니아가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시간의 절반만으로 마법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겸손한 니니아는 도시에 더 유명한 재능 소유자가 있다는 말을 한다. 그 이름은 엠피라로 유명한 약제사의 손자이다. 엠피라의 재능은 어떤 마법 아이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듣고 나벨은 중얼거린다. 엠피라가 위험해 보인다고. 피터는 그들의 임무를 설명한다. 에란톨씨 근처의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라고. 마몬가는 도움을 주겠다고 동의한다. 신뢰를 쌓기 위해 헬멧을 벗는다. 그의 얼굴을 보여줘. 루카로더는 놀라며 마망거가 예상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말한다. 마망거는 자신의 얼굴이 환영일 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웃는다. 화가 난 루카로더는 마망거와 나베의 관계에 대해 묻는다. 그는 그들이 커플인지 의아해한다. 마망거는 차분하게 나베가 그의 동맹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루카로더는 나베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는 나베와 데이트를 하자고 청하면서 장난스럽게 접근한다. 명백히 짜증난 나베는 그에게 씹히거나 오이가 반으로 잘리게 될 거라고 경고한다. 반으로. 하지만 루카로더는 실망하는 대신 그녀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녀가 마몬과 오이를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 루카로더의 행동에 당황한 피터는 사과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서기 직전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한 여성이 다가와 마몬가에게 엠피라라는 사람에게서 특별히 요청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베는 즉시 앞으로 나서서 마몬가를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마몬가는 그녀를 멈추고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엠피라가 요청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몬가는 이미 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거절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피터는 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소한 엠피라의 제안을 들어보라고 격려합니다. 엠피라는 그가 카름 마을 근처의 숲에서 약초를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여행 중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몬가는 다른 사람을 지키는 데 익숙하지 않아 짜증이 나지만 그 대신 어둠의 검들이 그 일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도와주기로 동의합니다. 마몬가는 엠피라에게 왜 그를 특별히 선택했는지 묻습니다. 엠피라는 그가 마몬가가 이전에 한 남자를 쉽게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그는 동급 동료 모험가이므로 그를 고용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몬가는 수락하지만 자신의 생각은 마음속에 두기로 합니다. 한편 이렌텔의 다른 지역에서 망토를 쓴 신비로운 인물이 도시의 공동묘지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 인물은 숨겨진 문을 열고 비밀 지하로 내려간다. 실내에 들어서자 그들은 그림자에서 모습을 드러낸 노인 케이지히트에게 호출합니다. 그 인물은 소중한 보물인 지혜의 왕관을 보여줍니다. 이는 슬레인 신정국의 공주에게서 도스톨런된 것입니다. 케이지히트는 왕관이 착용자를 강력한 마법 사용자로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착용자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 왕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신비로운 인물은 마을에 있는 재능 보유자에 대해 들었다고 언급하며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기 위해 엠피라에게 왕관을 쓰게 할 계획입니다. 마몬가와 어둠의 검들이 다시 등장하여 카름 마을 근처의 숲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잠시 여행한 후 엠피라는 휴식을 취하자고 제안합니다. 피터는 마몬가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마몬가는 동의합니다. 그들이 쉬는 동안 피터는 앞으로의 길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루칼로더는 나베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그녀를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하겠다고. 짜증이 난 나베는 루클로테르를 가리켜 깡통 오이라고 비꼬며 마몬가에게 자르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한다. 루클로테르를 깡통 오이라고 부르며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루클로테르가 그녀를 더 좋아하게 만들 뿐이다. 휴식 시간 동안 미녀는 그 숲의 현명한 왕이라고 불리는 마법 생물이 산다고 말한다. 숲의 현명한 왕이라고 불리는 짐승 말이다. 네 발과 뱀 같은 꼬리를 가진 짐승이다. 마몬가는 흥미를 느껴 언젠가 그 생물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한다. 한편 나자릭에서는 데미오르고가 마몬가의 방으로 향한다. 들어가 보니 알베도가 마몬가의 침대에 누워있다. 놀란 데미오르고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알베도는 마몬가가 돌아왔을 때 자신을 생각하며 흥분하도록 침대에 자신의 향기를 뿌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마몬가의 모습을 본뜬 바디 필로우를 꺼내 보이며 데미오르고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신의 작품에 자랑스러워하며 알베도는 마몬가와 낳을 아이들을 위해 옷을 뜨개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베도는 마몬가와 낳을 아이들을 위해 옷을 뜨개질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마몬가와 함께 낳을 아이들을 위해서요. 데미오르고는 즐거워하며 웃고 마몬가의 미래의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말이죠. 숲속으로 돌아온 마몬가는 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루카로트는 나베에게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지만 나베는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루칼로더는 그녀를 더 좋아하게 된다. 부끄러워진 미냐가 나베와 나보가 커플인지 물어보는데 이 말을 들은 나베가 얼굴을 붉힌다. 하지만 나베가 답하기 전에 나보가 미 나이어를 제지하고 루칼로더에게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묻지 말라고 말한다. 피터는 다시 한번 루칼로더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갑자기 루칼로더는 무언가가 접근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적들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그룹에게 알린다. 주변을 둘러본 그들은 오크와 올빼미 군대가 그들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 쪽으로 피터는 인피라에게 수레에 숨으라고 신속히 지시하고 인피라는 일을 동의한다. 피터는 마몬가에게 돌아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마몬가는 침착하게 그룹에게 인피라를 보호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괴물들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피터는 마몬가의 자신감에 감명을 받고 동의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괴물들이 그들에게 돌진하자 루칼로더가 화살을 쏘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칼로더는 계획이 있었고 그의 다음 화살은 고블린을 맞춰서 죽입니다. 다인은 드루이드 마법을 사용해 덩굴을 소환하여 일부 괴물들을 가두고 미냐는 피터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마법을 시전합니다. 한편 마몬가와 나베는 두려움 없이 몬스터들 쪽으로 곧장 걸어간다. 마몬가는 검을 뽑아들고 오거의 공격을 쉽게 피한 뒤 한 번의 빠른 움직임으로 베어낸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게 보인다. 그 그룹은 마몬가가 싸움을 에퍼트러스하게 만드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본다. 그는 남은 몬스터들에게 도발하며 말한다. 그냥 가만히 서 있을 건가요? 아니면 공격할 건가요? 한 몬스터가 그에게 돌진하지만 즉시 베어져 버린다. 이것은 고블린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들은 피터에게 돌진하지만 피터는 그들을 저지하고 미냐가 마법으로 그를 지원한다. 마몬가는 이제 두 마리의 큰 오거를 상대하며 그들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 베어낸다. 하나씩 쓰러뜨린다. 오거 중 한 마리가 도망치려 하지만 마몬가는 나베에게 처치하라고 명령한다. 나베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번개 마법을 사용해 오거를 즉시 처치한다. 전투는 꼭 끝나고 다인은 그룹의 부상을 치료하기 시작한다. 한편 미냐는 쓰러뜨린 괴물의 일부분을 자르기 시작하며 모험가들이 이 부분들을 길드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몬가는 궁금해하며 괴물 안에 마법의 결정 같은 것이 있는지 묻지만 미냐는 오우거가 결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날 밤 그룹은 저녁을 먹기 위해 앉는다. 해골인 마몬가는 어떻게 음료를 마실 수 있을지 고민한다. 왜냐하면 그냥 아서를 뚫고 퍼져나간다. 나베도 밥을 먹지 않고 누칼로더는 아직도 장난스럽게 구애를 하면서 음식이 맛없으면 입으로 입에 직접 먹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입으로 먹여줘. 화가 난 나베는 숟가락을 부러뜨린다. 마몬가가 빠르게 그들의 종교에서는 살인한 날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설명하여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한다. 그들은 죽인 날에는 먹지 않아. 그 다음으로 주제를 바꾸어 그들이 왜 무리를 검의 이름을 암흑의 검사들이라고 붙였는지 묻는다. 다크니스. 피터는 그 이름이 13명의 영웅 중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전설적인 검에서 따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13명의 영웅들. 로켈러서는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그 검들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검을 보여주며 그것이 그들의 팀의 창조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검을 보여주며 그룹을 형성하게 된 이야기를 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마몬가는 과거의 길드메이트들과 함께한 모험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들의 모험들에 대해 나이냐가 이를 알아차리고 마몬가가 팀에 속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마몬가는 한때 성기사가 그를 구하고 그에게 가족처럼 다가온 사람들에게 소개해준 이야기를 전한다. 나이냐는 격려하려고 분명히 너도 친구들을 만날 거라고 말한다. 니냐는 격려하려는 듯이 말합니다. 내가 분명 그런 친구들을 찾을 거라고. 그거 다시는. 하지만 마몬가는 깊은 생각에 잠겨 그렇게 대답하며 그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 미안해하며 떠난다. 니냐는 전투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항상 특정한 슬픔을 지닌다는 것을 반성한다. 다인도 동의하며 상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니냐는 자신의 상실을 기억하며 언니를 생각한다. 후에 엠피라는 마몬가의 힘에 놀라워하며 피터도 동의하며 마몬가는 왕실의 수호전사와 같은 수준에 있다고 말하며 감명을 받는다. 모두. 하지만 엠피라는 마몬가가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그것에 대해 피터는 마몬가의 힘만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와 갑옷도 그렇다고 농담을 한다. 엠피라는 카름 마을에 마몬가에게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에 대해 루칼로타는 이를 엿듣고 엠피라에게 그녀의 마음을 얻는 팁을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피터는 그의 머리를 때리며 장난치지 말라고 한다. 그룹은 웃고 엠피라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해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동안 클레멘타인은 잔인한 암살자로서 엠피라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을 즐기며 그녀는 마음을 조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정보를 끌어냅니다. 그녀는 위험하며 그녀의 길에는 살아남는 이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하의 방에서 카지트가 죽음의 구슬을 사용하여 좀비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의 계획은 에란탈시 전체를 죽음의 나선이라는 의식을 통해 죽음의 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성공하면 그는 영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좀비를 만들려고 그의 계획은 에란탈시 전체를 죽음의 나선이라는 의식을 통해 죽음의 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죽음의 나선이라는 의식. 그가 성공하면 그는 영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클레멘타인과 카지트가 함께 작업하고 있지만
그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신뢰하지 않는다. 마몬가의 그룹으로 돌아가자 미냐는 전날 밤의 긴장을 풀기 위해 아줄라지안 산맥에 살고 자연을 조종할 수 있는 드래곤에 대해 이야기한다. 드래곤에 대해 마몬가는 흥미를 느끼며 그녀가 드래곤의 이름을 아는지 묻는다. 미냐는 모른다고 하지만 마을로 돌아가면 알아보겠다고 약속한다. 마몬가는 미소를 짓고 나머지 그룹은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안도감을 느낀다. 카름 마을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주변에 울타리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고블린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곧 전체 고블린 군대가 그룹을 둘러싼다. 루칼로더는 무기를 뽑아 싸울 준비를 하지만 고블린 두목은 재빨리 말한다. 그들은 불가피하지 않는 한 싸우고 싶지 않다고. 그때 엘리, 엠피라의 친구가 나타납니다. 엠피라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는 그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마몬가는 엘리에게 고블린 군대를 소환할 수 있는 마법의 뿔을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에게. 그룹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녀가 나팔을 사용하여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블린들을 소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엠피라가 그녀를 위로하고 싶어 어색하게 항상 곁에 있겠다고 말한다. 그녀를 위해 엘리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좋은 친구가 있어 행운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마을을 구한 영웅인 아인줄가온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준 빨간 포션을 주었다고 언급한다. 이 말을 듣고 엠피라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는 마몬가가 사실 마을을 구한 강력한 마법사 아인줄가온임을 깨닫는다. 더 알아보고 마몬가와 가까워지기로 결심한 엠피라는 그를 찾기 위해 서둘러 떠난다. 동시에 마몬가와 나베는 언덕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연습하며 싸움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몬가는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나베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약하다고 생각한다. 마몬가는 그들에게 이 마을 사람들은 전투 경험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가족들이 살해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그는 나베에게 이 마을 사람들이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칭찬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베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사과한다. 그들이 지켜보는 동안 엠피라가 달려온다. 그는 마몬가 앞에서 멈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야인조울 가온인지 정말로 물어본다. 야. 마몬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침묵이 엠피라에게 대답을 해준다. 엠피라는 왜 마몬가가 본래의 정체를 숨기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더 많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의 답을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마몬가가 사랑하는 여자아이 엘리가 안전하게 되돌아온 것에 감사한다. 엠피라는 자신이 숨기고 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몬가는 그것이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베에게 옆으로 물러나서 두 사람이 비밀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엠피라는 자신이 마몬가의 도움을 청한 이유가 마몬가가 엘리에게 준 빨간 포션에 대해 더 알아보려 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마몬가가 엘리에게 준 붉은 약물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엠피라가 드물고 만들기 어려운 물건이라고 설명하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마몬가는 옳은 이유라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안심시킨다. 옳은 이유로 엠피라는 자신의 관심이 단지 지식을 위한 것일 뿐 나쁜 목적은 아니라고 약속한다. 악마. 마몬가는 그의 솔직함을 감사히 여기며 호기심을 가져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엠피라는 안도하고 마몬가에게 자신이 진짜로 에인스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인스로서의 정체성.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한 후 엠피라는 떠난다. 엠피라가 떠난 후 나베가 돌아온다. 그녀는 앞서 마몬가의 비밀을 거의 드러내려 했던 것에 대해 자신에게 화가 난다. 죄책감에 그녀는 처벌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심사정한다. 마몬가는 그녀를 멈추게 하고 실수하는 것이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용서하고 앞으로는 더 조심할 것을 약속하게 한다. 그룹은 숲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며 엠피라는 마몬가와 나베에게 약초를 찾는 동안 그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특별한 요청도 한다. 숲의 현명한 왕을 만났을 때는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엠피라는 숲의 다른 몬스터들을 제어하는 현명한 왕이 마을을 공격하려는 것이라 싸우지 않는 게 좋겠어. 마몬가는 동의하지만 모험가 중 한 명인 누쿨로더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마몬가가 그렇게 강력한 생물을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마몬가는 누쿨로더의 의심을 무시하고 나베와 함께 그 지역을 확인할 거라고 말한다. 처음에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나베는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나 곧 그것이 나즈리크의 마몬과 수호자인 아우라라는 것을 알아챈다. 아우라는 숲의 현명한 왕을 찾기 위해 마몬가에 의해 부름받았다. 아우라는 두 마리의 동물 친구들과 함께 그 생물을 찾아 달려간다. 아우라는 두 마리의 동물 친구들과 함께 그 생물을 찾아 달려간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아우라는 현명한 왕이 있다고 알려진 동굴에 도착한다. 그 안에서 그녀는 생물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생물을 깨우고 재빨리 동굴을 떠난다. 마몬가의 그룹으로 돌아온 엠페이라는 숲에서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눈치챈다. 그리고 루클로세르는 그의 예민한 감각을 사용해 뭔가 큰 것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 마몬가와 나베는 그것이 무엇이든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한다. 가라. 그 생물. 숲의 현명한 왕이 그들 쪽으로 돌진한다. 마몬가는 싸울 준비를 하며 검을 뽑고 나베도 무기를 꺼낸다. 현명한 왕은 뱀처럼 긴 꼬리로 공격하지만 마몬가는 공격을 막아낸다. 많은 노력 없이 그 생물은 마몬가가 자신을 방어한 것을 칭찬하지만 계속 저항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몬가는 개의치 않고 현명한 왕을 비웃으며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수줍은 것 같다고 말한다. 화가 난 현명한 왕은 나무 뒤에서 나와 자신이 거대한 햄스터임을 드러낸다. 햄스터는 마몬가의 두려움을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마몬가는 감명을 받지 않는다. 대신 그는 그 생물을 대형 햄스터인 유미리안 햄스터로 인식하며 이 종은 큰 크기와 뱀 같은 꼬리로 유명하다. 햄스터는 마몬가가 자신의 종을 아는 것에 놀라며 그중 한 마리가 그의 옛 동료들은 그것과 똑같은 애완동물을 키웠다. 지혜로운 왕은 강하게 굴려고 시도하지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한다. 죽음까지. 그러나 마몬가는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는 불확실성의 기운을 사용하여 그것이 바로 쥐를 즉시 겁먹게 한다. 쥐는 무릎을 꿇고 싸우지 않고 항복한다. 아우라가 돌아와서 마몬가가 쥐를 죽일 것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것의 털이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털이 유용할 수도 있겠어. 이것은 쥐를 더 무서워하게 만들지만 마몬가는 그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한다. 쥐는 마몬가에게 복종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동의한다. 그 후 마몬가는 이제 그의 하인인 햄스터를 숲에서 데리고 나와 그룹의 나머지 멤버들에게 소개한다. 햄스터는 이제 하무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마몬가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니니아는 그 마법의 짐승의 크기에 놀란다. 다이는 햄스터의 힘과 지혜를 느낀다고 말한다. 마몬가는 그들의 칭찬에 혼란스러워하며 햄스터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나브에게 그녀의 생각을 묻고 나브는 햄스터가 강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눈이 지혜로 빛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때 엠피라가 마몬가에게 다가와 그의 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엘리가 있는 마을을 지킬 수 있기 위해 더 강해지고 싶다고 설명한다. 마을. 반대로 엠피라가 마몬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을 제안한다. 마몬가는 그의 도움 의지를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하며 엠피라가 그의 팀에 합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엠피라는 실망했지만 마몬가가 여전히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도와줄 것이라 감사하게 생각한다. 마을을 보호해. 그룹은 도시로 돌아간다. 엠피라와 다른 사람들은 약초와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마몬가는 함수크를 등록하기 위해 길드로 간다. 길드에 하무숙을 등록해. 그들이 도시를 걸어가자 사람들은 거대한 햄스터 위에 탄 마몬가를 쳐다봅니다. 거대한 햄스터 위에 마몬가는 어색함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창피한. 한편 엠피라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할머니를 부릅니다. 하지만 할머니 대신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짓는 음험한 여자 클레멘타인을 만납니다. 비틀린 미소와 함께 그녀는 엠피라에게 자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혼란스럽고 무서워하는 엠피라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클레멘타인은 그를 납치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엠피라의 친구들은 즉시 그를 보호하려고 시도하지만 클레멘타인은 그녀의 계획을 설명하며 죽은 일을 일으켜 무리를 만들고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 엠피라의 동료 중 한 명인 피터는 엠피라에게 달아나라고 말하고 누칼로더는 네냐에게 그곳에서 그를 데리고 나가라고 재촉한다. 네냐에게 그를 거기서 꺼내라고 재촉한다. 클레멘타인은 자신감에 차 있고 그들이 그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마몬가는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그들을 제거한다. 좀비화된 다이는 그에게 공격을 시도하려 하지만 마몬가는 쉽게 그를 처리한다. 할머니는 패닉 상태에 빠져 손자를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집안을 뛰어다니며 그를 찾는다. 그를 찾고 있어. 마몬가는 상황을 차분히 평가하고
엠피라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집안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어지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아직 충격에 빠져 누군지 묻는다. 마문가는 그들이 엠피라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 모험가들이라고 설명한다. 약초를 모으러 가는 동안에 그는 엠피라를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의 서비스는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한다. 할머니는 손자 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머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 마문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 요구에 충격을 받았지만 할머니는 동의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한다. 엠피라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마문가는 엠피라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는 마법의 가방을 꺼내 여러 개의 두루마리를 꺼내고 나베가 활성화하기 시작한다. 두루마리는 엠피라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 적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한다. 두루마리를 활성화한 후 나베는 엠피라가 언데드 군대에 둘러싸인 묘지에 억류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마문가는 나베에게 방어를 위한 더 많은 두루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지만 아직 전투에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한다. 나베는 묘지로 직접 텔레포트하여 공격할 것을 제안하지만 마문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문가는 엠피라의 할머니에게 그녀의 손자가 묘지에서 언데드 군대와 함께 있다고 알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을 주민들과 길드에 알리라고 요청하며 언데드가 도시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그가 언데드를 물리칠 방법이 있는지 묻고 마문가는 간단히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묘지에서 군인들이 그 지역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언데드의 군대입니다. 병사들이 수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으며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마문가가 하무숙과 함께 도착한다. 병사 중 한 명이 마문가의 능력을 의심하며 그의 구리판을 본다. 하지만 마문가는 빠르게 언데드를 베어내며 그의 능력을 증명한다. 병사들은 마문가가 성문리를 날아가는 모습을 경탄하며 지켜보며 그 뒤를 나베와 하무숙이 따른다. 그 뒤를 따르는 나베와 하무숙. 순식간에 마문가는 언데드 사이로 길을 열어 보이며 그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다. 마문가와 그의 동료들은 묘지를 통과하며 계속 싸운다. 하무숙은 부담이 되는 것이 미안하여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뒤에 남는다. 마문가는 계속해서 언데드가 있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는다. 느리게 진행되자 네이버는 더 전략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마문가는 동의하고 두 마리의 죽은 생물을 소환합니다. 코어푸스 컬렉터와 잭더, 리퍼를 불러서 길을 청소하게 합니다. 해묘적을 안전하게 나무에 남겨두고 마문가와 네이버는 화장로 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케이지트와 그의 제자들이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문가는 엠퍼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의 동료들을 죽였는지 묻습니다. 케이지트가 답하기 전에 클레먼타인이 앞으로 나서서 자랑스럽게 인정합니다. 그녀가 모험가들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말합니다. 마문가는 네이버에게 케이지트를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클레먼타인을 상대합니다. 싸울 준비를 하며 클레멘타인은 마문가를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을 죽이는 것을 즐겼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의 동료들을 죽이는 것을 즐겼다고 말한다. 마문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불쾌하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에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싸움에서 그녀에게 핸디캡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카짓은 나베에게 그녀가 자신의 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지 못한 채 위험한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 다음 그는 마법 구체를 사용하고 나베는 마문가의 조심하라는 충고를 떠올린다. 그녀의 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고는 마법 구체를 사용하며 나베는 마문가의 조심하라는 조언을 기억해낸다. 어디선가 거대한 해골용이 그녀의 위에 나타난다. 공격하기 전에 나베는 재빨리 피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땅에 착지한다. 드래곤이 크게 포효하고 카지트는 드래곤이 마법의 면역이라고 웃으며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주문으로 이길 수 없다고. 이 말에 나베는 화가 난다. 좌절한 나베는 검을 꺼내 들고 선언한다. 마법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때려 죽이겠다고. 그녀는 드래곤을 향해 곧장 달려가고 검을 한번 크게 휘둘러서 한 방에 쓰러뜨린다. 카지트는 충격을 받고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다. 나베는 그를 모욕하며 못생긴 늙은 마녀라고 부르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한다. 분노한 카지트는 드래곤을 부활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주문을 시전합니다. 나베도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마법을 걸습니다. 드래곤이 다시 공격할 때 그녀는 쉽게 막아내고 이는 카지트를 더욱 좌절하게 만듭니다.
카지트는 산성창이라는 주문으로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나베는 쉽게 피합니다. 그녀는 번개 마법을 시전하지만 드래곤이 그 발로 막아냅니다. 카지트는 그 후 땅에서 또 다른 해골 드래곤을 소환하며 모든 어둠의 마법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는 나베를 처치하면 자신의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시를 파괴해라. 나베가 2마리 드래곤을 향해 달려가자 그중 한 마리가 그녀와 카지트를 밟는다. 카지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하지만 나베는 그를 놀라게 하며 공격을 막고 드래곤을 뒤로 던진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카지트는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강한지 물어본다. 나베는 자신이 신들보다 더 강한 최고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그동안 마몬가는 클레멘타인과 싸우고 있다. 그녀는 그를 조롱하며 무작정검을 휘두르는 무식한 야만인이라고 비웃는다. 기술도 없이 말이다. 마몬가는 그녀가 그의 공격을 계속 피하고 있다고 반격한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자신감이 어디로 갔는지 묻습니다. 클레멘타인은 그에게 달려가려는 찰나 둘 다 골렘 드래곤의 포효를 듣습니다. 해골용. 마몬가는 나베 같은 마법사들에게 이 드래곤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마법이 드래곤에게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효과가 없어. 그는 진지해지고 클레멘타인에게 진짜 싸움을 제안합니다. 클레멘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망토를 벗고 놀라운 속도로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녀의 기술을 이용하여 그의 공격을 피합니다. 그녀는 약점 부위를 찌르려 시도하지만 그녀의 찌르기는 그의 갑옷을 뚫지 못합니다. 갑옷. 나베와 카지트에게 돌아가자. 카지트는 나베에게 항복할 기회를 제안하지만 짜증난 나베는 그를 쓰레기라고 부르며 거절한다. 쓰레기. 분노한 카지트는 용들에게 그녀를 밟아 누르라고 명령한다. 그때 마몬가의 목소리가 나베에게 닿아 나베에게 나자릭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라고 말한다. 나자릭이. 나베는 미소를 지으며 주인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용들이 그녀에게 돌진하지만 나베는 공중으로 순간이동하여 높게 날아오른다. 카지트는 그녀가 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의 용들이 마법 저항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녀에게 패할 수 있는지 걱정되기 시작한다. 사실 그들의 마법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졌습니다. 나베는 하녀 전투복으로 변신하여 나자릭의 강력한 전사로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나자릭의 강력한 전사.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카지트는 용들에게 다시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나베는 그 뒤로 텔레포트에 어깨를 찌르며 아프냐고 물어보며 비웃는다. 그녀는 다시 텔레포트에 그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순간이동합니다. 놀아주기만 했던 나베는 이제 싸움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한다. 싸움. 그녀는 강력한 마법인 트윈 맥시마이즈 매직, 체인 드래곤 라이트닝을 시전하며 용들은 약한 마법에는 저항할 수 있지만 그녀의 마법은 그들에겐 너무 강력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용들은 약한 마법만 저항할 수 있지만 그녀의 마법은 너무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카지트가 반박하려 하지만 나베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순식간에 그녀의 마법이 2 드래곤을 파괴하고 카지트는 제로 변한다. 한편 모몬가와 클레멘타인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클레멘타인은 모몬가가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그를 다시 조롱한다. 모몬가는 차분하게 약자들이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재미있다고 대답한다. 클레멘타인이 힘을 모아 번개로 그의 머리를 가격하지만 그 효과가 없다. 작동하지 않는다. 모몬가는 그녀를 단단히 잡고 사실 그가 언데드임을 드러낸다. 클레멘타인이 반격하려 하지만 그의 그립은 너무 강하다. 그는 그녀를 조롱하며 천천히 그녀를 조여오기 시작한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발버둥치지만 도망칠 수 없다. 결국 마마한걸은 그녀의 못생긴 엉덩이를 짓밟아 죽인다. 싸움이 끝난 후 마마한걸은 걸어가지만 하미스케는 그에게 달려간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나베가 그를 멈추고 바보라고 부른다. 마마한걸은 나베에게 짐을 모아서 남겨진 시체들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도록 하라고 말한다. 발견하게. 그런 다음 그는 엠피라가 감금되어 있는 곳으로 간다. 엠피라의 눈은 없어졌고 그의 마음은 통제받고 있다. 마마한걸은 엠피라의 마음을 조종하는 관을 파괴하고 그는 쓰러진다. 마마한걸은 나베와 하미스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엠피라를 옮겨가고 3명이 그들이 함께 떠나게 후에 이렌텔시에서 귀족 여성이 형편없는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데 그녀의 집사 세바스에게 사실 그는 모몬가의 하인 중 하나입니다. 그 여자는 화가 나서 잭이라는 남자에게 마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 세바스가 그녀의 방에 들어오고 엡실론이라는 여자가 사과하며 그를 세바스님이라고 부릅니다.
세바스는 그들이 임무를 위해 가장하는 것이므로 사과할 필요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들의 임무를 위해서 엡실론이 사실 모몬가의 하녀 중 하나이며 세바스는 그녀의 상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잭이 그들을 기습할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곡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미소. 엡실론은 나중에 자신의 오락을 위해 잭을 계속 가질 수 있는지 묻는다. 이후 잭과 그의 부하들은 마차를 기습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안에서는 샬티르, 모몬가의 또 다른 하인이 세바스와 엡실론과 함께 앉아 공격을 기다리며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잭의 부하들이 마차를 멈추고 내리라고 할 때 샬티르가 먼저 나와서 미소를 짓는다. 한 남자가 그녀의 멜론을 건드리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그의 팔을 잘라내고 그를 죽여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의 피가 그녀 주위의 구체를 이루지만 그녀는 지루해한다. 그녀는 남은 남자들을 처리하도록 뱀파이어 부하들을 보낸다. 겁에 질린 잭은 도망치려 하지만 엡실론이 그를 잡고 비틀린 미소와 함께 삼켜버린다. 모든 적들을 물리친 후 샬티르는 그들 중 아무도 강하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한다. 그녀의 뱀파이어 중 한 명이 브레인이라는 숙련된 전사가 있고 추격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한다.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한다. 세바스는 샬티르에게 자신과 하녀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수도로 향하고 있으며 샬티르와 뱀파이어들은 브레인을 추격하도록 남겨둔다고 말한다. 장면은 동굴로 바뀌고 푸른 머리의 전사 브레인이 소란을 듣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달려와 두 여성이 자신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브레인은 그에게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은 침입자들을 처리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샬티르는 동굴을 걷고 있으며 브레인의 부하들을 쉽게 죽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도전이 되지 않아서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브레인이 도착해 샬티르의 뱀파이어 하인을 공격하지만 하인의 상처는 즉시 치유됩니다. 샬티르는 동요하지 않고 브레인에게 혼자냐고 묻고 그에게 지원군을 데려오라고 제안합니다. 뇌는 아무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며 그들이 방해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샬티르의 흡혈귀 중 한 명이 브레인에게 돌진하지만 샬티르는 그 흡혈귀를 브레인은 자신을 브레인 웅글라우스라고 소개하고 샬티르의 이름을 묻는다. 그녀는 우아하게 답하며 샤타이아를 블러드 폴런이라고 말하고 그가 그녀를 즐겁게 해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뇌는 그녀가 얼마나 오만한지 알아차리고 싸우기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기술인 갓 플래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은 주변 지역을 조종하는 공격입니다. 그녀를 물리치기에 충분하길 바라며 그의 주위에 에너지의 링이 나타납니다. 샬티르는 그를 조롱하며 말합니다. 준비는 다 했나? 그럼 이제 너를 부숴버리겠다. 샬티르는 브레인의 공격 범위로 들어가고 그는 자신의 기술인 휘파람 바람을 발휘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아껴두었던 강력한 일격입니다. 하지만 샬티르는 그의 공격을 쉽게 막아버려 브레인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제 내가 차가운, 아름다운 작은 괴물이라는 걸 깨달았군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브레인의 실력을 의심하며 왜 그가 자신이 무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지 그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브레인은 분노하며 그녀에게 뛰어들어가 다시 계속 공격한다. 하지만 샬티르는 손가락 하나로 그의 모든 공격을 쉽게 막아낸다. 결국 브레인이 지치자 샬티르는 그의 힘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아차리고 무술을 썼는지 물으며 사과한다. 두려움에 떨며 브레인은 울기 시작한다. 샬티르는 그가 자신의 주인에게 유용할 수 있으니 죽이지 않겠다고 확신시킨다. 자신이 전혀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브레인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친다. 비명을 지르며 샬티르는 그가 잠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한 후 자신의 혈구체를 사용하여 변신한다. 아마도 그를 쫓기 위해서일 것이다. 브레인이 도망치던 중 그의 몇몇 부하들이 숨어서 샬티르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브레인이 그들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지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는다. 잠시 후 샬티르가 무서운 괴물 형태로 나타난다. 남자 중 한 명이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그는 그의 부하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지만 샬티르는 그들에게 뛰어올라 한 남자를 죽이고 그의 피를 마신다. 다른 남자는 도망치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의 동료들이 모두 죽어있다. 샬티르가 그를 따라잡아 끝내 그를 처치한다. 샬티르는 숨겨진 구멍을 통해 탈출한 브레인을 계속 찾고 있으며 그가 도망쳤다는 것에 화가 난다. 그녀는 그녀의 뱀파이어 중 한 명이 더 많은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리자
그녀가 밖으로 나와서 싸우려는 병사 그룹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빨간머리 소녀가 있습니다. 그룹의 마법사는 은재 무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며 샬티르가 백장님이라 의심합니다. 샬티르는 백장님이라 합니다. 샬티르는 명령에 갈등합니다. 그녀에게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본능은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그들을 모두 학살하라고 재촉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항복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찢어발기고 피해 적고 싶다. 병사들은 은재 무기를 준비하고 샬티르가 앞으로 달려들어 일부를 죽입니다. 그들을 빨간머리 소녀가 그녀와 맞서기 위해 나서고 샬티르는 그녀를 귀엽다고 불러웃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남겨두고 그녀는 나머지 병사들을 하나씩 죽인다. 마침내 붉은 머리 소녀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 소녀는 두려움에 떨지만 붉은 포션을 꺼낸다. 샬티르는 잠시 놀라며 소녀가 포션을 던지자 샬티르는 손으로 그것을 깨뜨린다. 그녀는 잠시 얼어붙어 소녀가 방금 일어난 일을 깨닫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샬티르는 자신의 뱀파이어 하인들에게 소녀를 살아서 잡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즉시 따른다. 샬티르는 소녀에게 다가가서 최면 능력을 사용하여 소녀를 강제로 그녀가 빨간 약을 어디서 받았는지 설명해줘. 그 소녀는 이란틀의 한 여관에서 검은 갑옷을 입은 남자에게 받았다고 밝혀 샬티르는 이 남자가 모몬가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가 왜 소녀에게 약을 주었는지 확신하지 못해. 그녀는 그가 동맹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추측해. 샬티르는 소녀와 그녀의 그룹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물어봐. 소녀는 그들이 용병으로 변한 군인의 은신처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해. 하지만 뭔가 이상해서 팀을 나눴다고 해. 근처에 레인저가 백업으로 배치되어 있었어. 샬티르는 소음이 레인저에게 경고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뛰어들어 나무들을 찾아보라고. 두 사람을 놓친 것에 화가 난 샬티르는 그녀의 늑대 같은 생물, 그녀의 자식들을 보내 숲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고 죽이게 한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생물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느낀다. 분노한 그녀는 그들이 패배한 장소로 돌진한다. 그녀의 시야는 분노로 인해 흐리고 붉게 변한다. 그녀는 사람들의 무리를 발견하고 그들 중 한 명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감지한다. 그룹의 리더는 즉시 레이디 케어라는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명령한다. 그것을 샬티르는 자신의 피 구체로부터 무기를 만들어 강한 사람을 공격한다. 그들을 밀어내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녀를 막으려 하고 샬티르는 마법에 맞는다. 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그녀는 창처럼 공격을 던지며 두 사람, 레이디 케어와 그녀를 보호하는 남자를 가격한다. 갑자기 샬티르가 움직임을 멈추고 알베도가 등장하여 마몬가에게 샬티르 블러드 팔렌이 그들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샬티르와 함께했던 뱀파이어 신부들은 모두 죽었고 샬티르는 알베도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는다. 알베도는 샬티르의 이름이 빨간색으로 변한 것을 보고 그녀가 적에게 장악당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그녀는 죽지 않았다. 마몬가는 혼란스러워한다. 샬티르는 언데드이며 정신지배의 면역이 있어야 한다. 알베도는 그녀와 코시두스를 이끌고 사냥팀을 보내 샬티르를 죽이자고 제안한다. 그녀가 그들에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몬가는 샬티르가 왜 그들에게 배신했는지 이해하고 싶어한다. 그것이 나자릭의 다른 NPC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변하면 나자릭이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마몬가는 또한 샬티르의 배신이 그의 잘못일 수 있는지 반성한다. 어쩌면 그가 그녀를 충분히 잘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알베도는 반대하며 모든 NPC들이 마몬가와 그들의 제작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자들. 마몬가는 만약 NPC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샬티르가 스스로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는 알베도에게 자신은 모두를 사랑하고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일어났어요. 알베도는 그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마몬가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흥분합니다.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마몬가가 모두의 종을 평등하게 사랑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자 그녀는 열정적으로 묻습니다. 하지만 주인님, 당신도 저를 사랑하시죠? 그는 이를 확인하고 알베도는 기뻐합니다. 동시에 샤르티르는 탁 트인 곳에 서 있습니다. 후에 아인즈는 자신의 왕좌에 앉아 샤르티르의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샤르티르. 갑자기 나베가 토끼귀 장치를 사용하여 그에게 연락합니다. 그녀는 아인즈에게 모험가 길드의 길드장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에란탈 근처에서 목격된 뱀파이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인즈는 길드로 향하고 거기서 길드장인 아인삭은 뱀파이어가
나타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인즈는 그들이 샬티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챈다. 길드 리더는 그들이 뱀파이어를 찾기 위해 정찰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하며 근처 묘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것이 카지트의 그룹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아인즈는 이 뱀파이어가 카지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끼어든다. 그는 그 뱀파이어를 하니오 푸니오코라고 부르며 자신이 오랫동안 쫓아온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인즈는 자신의 팀을 보내 뱀파이어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제안한다. 길드 리더는 아인즈에게 그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묻고 아인즈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뱀파이어가 강하지만 자신에게 특별한 크리스탈이 있다고 설명한다. 강력한 마법이 담겨 있어 그녀를 가둘 수 있습니다. 리더는 엔즈가 임무를 맡는 것을 허락하고 엔즈가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보상. 엔즈는 길드에서 높은 랭크인 오리칼콤 수준 전사로 인정받기를 요청합니다. 전사. 다른 길드원 이그버제이가 일어나 엔즈를 신뢰하지 않으며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와 함께 엔즈는 동의하지만 이그버제이에게 함께 간다면 아마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후 엔즈와 그의 팀은 숲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그버제이는 나무에 묶여 있으며 자신의 팀 전체가 소멸되었다. 그가 에인즈에게 소리치지만 에인즈는 그저 경고했다고 말하며 너의 못생긴 얼굴은 듣지 않았다고 한다. 듣지 않았다. 에인즈의 추종자 중 한 명인 마레가 나서 이그바르지를 머리를 가격해 처치한다. 그 후 에인즈는 그의 팀에게 죽은 시신을 나자릭으로 가져가 실험하라고 지시한다. 실험하라고. 그는 또한 나베와 하무석에게 나자릭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하무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인이 없는데 괜찮을지 묻는다. 나베는 아무도 못생긴 햄스터를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그를 안심시킨다. 에엔스와 알베도는 셀티르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알베도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에아이네스는 그녀를 멈춥니다. 셀티르가 마음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셀티르는 마음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에아이네스는 알베도에게 빨리 마음 조종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샷건 스타라고 불리는 희귀한 반지를 꺼내는데 이 반지는 마음 조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에아인스는 반지를 사용하지만 놀랍게도 마법은 작동하지 않고 반지의 힘은 깨져버립니다. 에인스는 충격을 받습니다. 에인스는 셀티르가 보통 마법보다 훨씬 강력한 세계 아이템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인스는 충격을 받습니다. 에인스는 셀티르가 보통 마법보다 훨씬 강력한 세계 아이템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인즈와 알베도는 빠르게 텔레포트하고 알베도는 아인즈를 붙잡고 있으며 얼굴이 붉어집니다. 텔레포트 중에 그들이 착지한 후 아인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알베도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인즈는 세계 아이템이 매우 강력하고 최고의 마법보다 더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 때문에 샬티르를 구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아인즈는 알베도에게 나자릭의 보안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모든 수호자를 소집하라고 지시합니다. 나자릭으로 돌아가니 코시두스는 이미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고 데미오르는 모든 층을 점검하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레도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 그동안 세바스와 엡실론은 여전히 임무를 수행 중이다. 엡실론은 나자릭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지만 세바스는 그들이 현재 임무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상기시킨다. 다음으로 아인즈는 알베도와 하인을 데리고 재무실로 텔레포트한다. 알베도는 재무실에 처음 들어가며 아인즈의 양모 가운 반지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빛나는 글자가 적힌 문에 다가간다. 아인즈가 글자를 읽자 문이 열린다. 안에서는 판도라의 배우를 만나게 되며 그는 아인즈에 만들어졌다. 팬도라가 지나치게 극적으로 에인즈에게 과장된 인사를 하며 에인즈는 알베도와 하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당황하게 된다. 에인즈는 팬도라에게 나자릭을 방어하기 위해 재무고에서 세계 아이템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팬도라의 과장된 행동은 계속되며 어느 순간 그는 심지어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해 에인즈를 짜증나게 한다. 알베도와 하녀는 팬도라가 그들에게 너무 편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알베도는 그에게 그렇게 느긋하게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그런 다음 에인즈는 알베도에게 하녀에게 반지를 주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이동하기 위해 필요하다. 금고 깊숙이 들어가며 알베도는 주저하지만 결국 양보한다. 아인스는 금고를 지키는 고템들을 설명하며 그들에게 반지가 없으면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다. 반지를 가져요. 그들이 계속 걸어가며 아인스는 게임에서 떠난 옛 친구들처럼 보이는 고템들을 바라본다. 게임에서 나간 사람에게서
그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장비를 주고 팔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원한다면 팔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인스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알베도는 아인스가 친구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다. 그를 위해, 그녀는 그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울며 그가 영원히 그들을 지배해 주기를 간청하고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아인즈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그는 샬티르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샬티르와 직접 싸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알베도는 속상해하며 왜 아인즈가 혼자 싸워야 하는지 묻습니다. 아인즈는 샬티르가 더 큰 함정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하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알베도는 결국 동의하지만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길 요구한다. 아인즈는 샬티르를 물리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그런 다음 아인즈는 아우라와 마레와 함께 샬티르의 위치 근처의 절벽으로 순간 이동한다. 그는 그들에게 적이 있는지 정찰하라고 명령하며 전투 준비를 한다. 그는 샬티르를 조종하는 사람이 왜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나자릭으로 돌아가서 데미오르즈는 알베도와 코시두스와 만난다. 그는 아인즈가 혼자 갔다는 것에 화가 나고 그들이 왜 그를 그렇게 두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알베도는 침착하게 그것은 아인즈의 결정이며 그를 신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데미오르즈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알베도는 아인즈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확신시킨다. 아인스는 강력한 주문을 몇 가지 시전하여 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주문인 폴든 다운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주문은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 지역을 정리합니다. 지역을 정리하는 폭발. 하지만 연기가 거친 후 셀티르는 여전히 서 있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앤스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앤스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가 왜 아직도 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는지 묻습니다. 통제됨. 셀티르는 에인스 같은 최고의 존재는 항상 그녀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답합니다. 에인스는 의아해하며 그녀의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셀티르는 모릅니다. 그녀는 오직 모든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것만 기억한다. 그녀는 아인즈에게 돌진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숨겨진 함정을 작동시켜 폭발을 일으킨다. 아인즈는 그가 하려는 일에 대해 사과하고 또 다른 마법인 중력, 소용돌이를 발사하여 그녀에게 소용돌이치는 에너지 공격을 던진다. 샬티르는 재빨리 돌의 벽으로 공격을 차단한다. 그 후 아인즈는 해골손을 소환하여 샬티르를 가두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기 위해 하늘로 날아오른다. 아인즈는 그녀에게 여기저기 함정이 있다고 경고하지만 샬티르는 자신감 있게 함정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기기 위해서는 아인즈의 마법력을 고갈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게 그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샬티르는 에인즈가 남은 MP를 확인하고 여전히 충분한 양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짜증난다. 그녀는 또한 그가 가장 강력한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짜증을 느낀다. 다시 싸우기 전에 샬티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스스로를 치유한다. 에인즈는 그녀가 치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신속하게 중력 소용돌이라는 주문을 사용해 그녀를 멈춘다. 그녀를 막기 위해 샬티르는 때맞춰 순간이동하지만 에인즈는 준비가 되어 있어 또 다른 주문인 표류하는 지배자를 활성화하여 그녀 근처에서 폭발시킨다. 그녀는 대부분의 폭발을 피하지만 에인즈는 후속으로 천체 강타라는 주문을 사용해 그녀를 가격하고 땅으로 내동댕이 친다. 숨을 쉴 틈도 주지 않고 에인즈는 청골창을 소환하며 샬티르에게 여러 개의 뼈창을 쏘아 보낸다. 샬티르는 다시 텔레포트를 사용해 피하지만 에인즈는 빠르게 다시 공격한다. 이번에는 샬티르가 방패를 사용해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는 에인즈를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샬티르는 웃으며 그를 놀리며 이 싸움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묻는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정화창이라는 성스러운 무기를 소환하고 에인즈에게 던진다. 그 무기는 그에게 고정되어 가슴에 정확히 명중한다. 성스러운 무기이기 때문에 에인즈가 마법 사용자인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 그녀는 다시 던지고 에인즈는 화가 나서 강력한 공격인 현실 찌르기 샬티르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치유합니다. 아인즈는 그녀의 빠른 회복 능력에 놀랐습니다. 샬티르는 그녀의 주인 페론치노가 이 힘을 주었다며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페론치노가 아인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아인즈는 반박하며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든 내 마법이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너보다. 샬티르는 그녀의 마법창을 꺼내며 누가 더 강한지 보자고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은 동시에 공격합니다. 샬티르는 창을 던지고 에인스는 다시 현실 절단기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샬티르는 에인스의 마법력을 확인하고 그가 많이 소모했음을 보고 반면에 자신은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인스는 콜 그레이터 썬더로 번개를 소환하고 샬티르는 불꽃 공격을 베르미아이련 노바라고 부르며 응답합니다. 에인스는 불탔고 샬티르는 감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샬티르는 자신의 불꽃 공격이 큰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고 말합니다. 불마법에 대비의 준비를 해놓았군요. 에인스는 대답합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는 맥시마이즈 매직과 트루다크를 시전하여 그녀에게 어둠의 파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샬티르는 자신의 주문 브릴리언트 레이어스를 사용하여 반격하고 둘 다 다시 피해를 입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샬티르가 아인스가 더 많이 다쳤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성스러운 마법이 아인스에게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이라는 말은 뒤미어지는 싸움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고 코시두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습니다. 코시두스는 아인스의 로브가 오로라에 대해서만 보호해줄 뿐 성스러운 공격으로 부터는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오로라는 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공격에 대한 것입니다. 샬티르는 그녀의 성스러운 마법이 아인스를 상처 입히고 있지만 마법 전반적으로 아인스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성스러운 마법이 아인스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는 여전히 마법 전반적으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만화를 많이 빼앗은 것에 행복해한다. 아인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마법을 사용하고 샬티르는 대신 물리 공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공격할 준비를 하고 아인즈는 이 싸움이 내게 유리하지 않다고 인정한다. 샬티르는 왜 그냥 후퇴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아인즈는 나는 리더로서의 의무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샬티르는 날개를 켜고 박쥐 무리를 소환한다. 아인즈는 박쥐와 싸우기 위해 상어 사이클론을 소환하며 반격한다. 샬티르는 아인즈의 공격 중 하나를 피하고 그의 가슴을 찌르며 그의 에너지를 일부 빼앗는다. 아인즈는 동맹 기술을 사용하여 순간이동하며 더 큰 피해를 막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골벽을 세우지만 샬티르는 강력한 폭발로 그것을 부숩니다. 샬티르는 구멍을 통과하여 다시 공격하지만 아인즈는 상위 마법 인장을 사용하여 화살을 발사합니다. 몇몇 화살이 그녀에게 적중하지만 샬티르는 나머지를 마법 파괴 주문으로 없앱니다. 그녀는 아인즈에게 돌진하여 힘으로 그를 밀쳐냅니다. 아인즈는 비행 능력을 사용하여 다시 제어권을 되찾고 샬티르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봅니다. 그는 현실 배기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슬래시 중 하나가 그녀를 가격하지만 그녀는 나머지를 그녀의 부정적인 영향 방패로 막아내며 엔즈를 땅에 눕히게 한다. 셀티어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기술인 분노의 항아리, 아이어 자어를 소환하여 자신의 흰색 복제체를 만든다. 그녀는 또한 전투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생물들을 소환한다. 복제체가 엔즈를 공격하는 동안 살티어는 소환한 괴물 몇 마리를 죽여 자신을 치유한다. 엔즈는 복제체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특별한 능력을 활성화한다. 모든 생명의 목표는 죽음이다. 그는 마법을 확대하여 그의 다음 마법인 벤시의 외침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강력하다. 그의 뒤에 마법 시계가 나타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자 아인즈는 이것이 끝이라고 말하며 주문을 해제한다. 그를 둘러싼 지역이 모래의 사막으로 변하고 아인즈와 샬티르만 남는다. 샬티르는 그녀가 마스터 페론치노가 준 특별한 아이템에 의해 부활되었다고 설명하며 그것이 그녀를 다시 살려주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인즈에게 다가가면서 그의 MP가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냐고 묻는다. 에인스 차분하게 답한다. 만약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설정할 수 없었을 거야. 그는 설명한다. 싸움 동안 그녀를 속였다고. 그녀가 어떤 공격이 효과가 있는 줄 알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공격이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볼 주문이 약하다고 속였고 건강 표시를 가짜로 사용하여 그녀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샬타오는 놀라고 화가 난다. 그리고 앤스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앤스는 무기를 사용하는 마법인 퍼 오리어를 사용한다. 마법 대신 말이다. 그는 터치미의 전설적인 갑옷과 무기를 장착한다. 터치미는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하나다. 길드에서 싸움을 지켜보는 수호자들은 감명을 받았고 코시두스는 오직 세계 챔피언만이 이 갑옷을 입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데미오르즈는 그를 완벽한 전사라고 부릅니다. 아인즈는 테이크미카즈치의 검으로 샬트르를 공격하고 또 다른 최상의 존재인 샬트르는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패닉에 빠집니다. 아인즈는 그녀에게 아인즈에 울고 온 41명의 모든 힘이 그녀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며 그녀는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샬트르는 반격하려 하지만 아인즈는 계속 무기를 바꾸며 전설적인 그의 옛 길드 동료들에게 속했던 아이템들. 그는 샬트르의 팔을 잘라내고 거대한 손으로 그녀를 가격해 날려보낸다. 샬트르가 분노하고 있지만 그녀는 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인즈는 또 다른 무기인 페론치노의 옛 활을 꺼내어 그녀에게 화살을 쏜다. 샬트르는 피하려고 하지만 화살이 그녀를 맞추고 심하게 부상을 입는다. 샬트르는 모든 것을 다해 공격을 시작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마지막 일격에 쏟아붓는다. 하지만 아인즈는 차분하게 그녀의 공격을 막아낸다. 싸움을 지켜보던 코시도스는 데미오르즈에게 아인즈가 이미 이겼다고 말한다. 그러나 데미오르는 샬트르가 왜 계속 싸우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코시더스는 샬트르가 방어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샬트르가 승리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아인즈는 그의 시계가 0으로 카운트다운을 했다고 밝히며 전투의 끝을 알린다. 전투가 끝났음을 알린다. 그는 다시 마법사 형태로 변신하고 가장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샬트르는 그 마법이 시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비웃는다. 그러나 그녀는 아인즈가 시전 시간을 줄이는 아이템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녀가 그를 막기 전에 아인즈는 아이템을 부수고 마법을 완성하며 쓰러진다. 마법이 전장을 쓸어버리며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한다. 샬트르가 패배를 깨닫고 에인즈를 최고로 인정하며 사라진다. 그녀는 사라진다. 멀리서 지켜보던 아우라와 마레는 싸움이 끝났음을 알고 나자릭으로 돌아간다. 나자릭으로 돌아가서 에인즈는 샬트르를 부활시키는 과정을 시작한다. 그녀를 부활시키는 비용은 5억 골드이며 에인즈는 그의 지팡이를 사용해 금을 녹이고 부활을 시작한다. 모두가 샬트르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본다. 알베도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샬트르가 더 이상 정신 지배를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에인즈는 부활한 후 벌거벗은 샬트르를 덮고 부드럽게 그녀를 깨운다. 네가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해. 그는 일어난 일에 사과하며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해. 샬트르가 혼란스러워하며 아인즈가 실수할 리가 없다고 말하고 그를 안아. 질투하는 알베도는 샬트르에게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해. 아직 혼란스러운 샬트르는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물어. 아인즈는 그녀가 조종당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해. 샬트르가 확인할 때 그녀는 외치며 말해. 내 가슴이 없어졌어. 알베도가 그녀를 꾸짖으며 아인즈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수호자들은 어색하게 웃어. 수호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엔즈는 그들을 지켜보며 옛 길드 멤버들을 기억합니다. 그는 약간 슬퍼하지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엘비도가 이를 알아차리고 엔즈를 위로하며 살티어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캐서도주와 데미어즈도 동의하지만 엔즈는 웃으며 적에게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적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는 앞으로 더 조심할 것을 약속하고 셀티어에게 그녀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책임은 제가 질게요. 그런 다음 데미어즈는 살티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엔즈는 자신이 적을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그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언데드 군대를 만들어 나자릭을 강화하자. 알베도는 근처의 리자드맨 마을을 공격하여 더 강한 시체를 모으자고 제안한다. 아인즈는 동의한다. 한편 다른 세계에서는 죽은 신정국이 그들의 정의 그룹인 블랙 스크립처가 뱀파이어에게 패배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들의 일원인 네이디 카렌은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후퇴해야 했다. 이란탈로 돌아와 엠페이라와 그의 할머니는 나베의 보호를 받으며 카른 마을로 여행한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엘리와 루푸스 레지나 베다의 환영을 받으며 그녀는 아인즈가 그녀에게 마을을 돌보라고 명령했다고 말한다. 내 에스타이 왕국의 수도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다. 세바스는 편지를 쓰고 있고 에프실로는 그에게 차를 제공하고 있다. 둘 다 비 오는 하늘을 바라본다. 헤드 전사 가제브 스트라우노프가 비를 뚫고 뛰어가다가 골목에 앉아있는 사람을 본다. 그것은 전에 샬테르와 싸웠던 브레인 웅글라우스다. 가제브는 그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다음 날 아인즈는 반짝이는 모습으로 모험가 길드에 들어선다. 아담이 턴판. 사람들은 그를 까마귀 검은색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나베는 아름다운 공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승리로 칭찬받은 후
아인스는 길드 서기에게 새로운 임무를 요청한다. 새로운 임무요. 그녀는 당장 그에게 할 일들이 없다며 사과한다. 그때 아인스가 전화를 받고 그가 떠나면서 결심한 표정이 그의 눈에 나타난다. 결심한 표정이 그의 눈에 나타난다. 그는 다음 모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난다. 다음 파트를 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좋아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